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5.18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37년 만에 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죠. 그동안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라든지 헬기 사격 명령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나 일부 증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기는 처음인데요. 정치권도 진상규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7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하신 분이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 먼저 문 대통령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으십니까? 매우 중요하고 또 37년 5.18 민주화운동 또 그 진상규명의 역사에서 예. 획기적인 조치를 대통령님께 취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꼭 이번에 성공해서 논란이 많은 5.18의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38년 만입니다. 국방부 차원의 첫 특별조사단이 꾸려진다는 점은 굉장히 평가할 만하겠습니다만은 시간도 이미 30년이 지난 데다가 특별히 당시 가해자였던 군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는데 과연 이게 한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중에 이런 지적을 하는 한 분이 이제 최경환 의원이신데 네. 의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의 자체 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세월이 흘렀지만 예. 국방부와 지금의 군이 5.18 당시에 지금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은 가해 당사자였고 예. 지금의 진상규명에서 조사 대상입니다. 예. 그런 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 진상규명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특히 그 88년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와 군 관계기관들이 특별한 조직 5.11 연구위원회라 그러는데 5.11 분석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쏴서 우리가 대응을 했다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왜곡하고 변형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또 참여정부 때 군 과거사 위원회에서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조사는 환영하는데 조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요. 예. 그렇지만 법적인 이번에 특별법에서 만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조사 대상인 국방부가 조사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비판이신데 네. 국방부도 이런 비판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에서 진상조사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 이것도 적극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런데 5.18 단체들도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부에서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방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예. 사실을 밝혀내고 추후에 법적 기관으로 정부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이 광주나 또 이제 연구자들이 했던 예. 자료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가면서 다시 검증하는 절차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국방부 차원에서의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마 국민들이 국방부의 조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정한 조사하고 진실된 고백인지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에 최경환 의원께서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예.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15명의 인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관이 담당해 조사를 하자는 건데요. 예. 그래서 조사 범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80년 5월 당시에 여러 가지 사망 사건, 상해 사건, 실종 사건, 이런 인권 침해 사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8년 청문회 당시에 5.11 연구위원회 예. 국방부의 그 왜곡 조작 사건.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최초 발포자가 누구냐. 예. 집대한 발포의 책임자가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규명해내는 거.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헬기 사격. 그리고 최근에 다시 논란이 불거져 있는 비행 이제 전투기의 출동 출격 대기 명령. 예, 그것도 이제 포함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런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 네. 기소권이 없게 되면은 네. 사실 처벌도 못하고 그냥 진상 규명 차원에서 그냥 멈춰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발의하신 네. 특별법안에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제 조사의 방법으로 직권조사나 검증이나 동행명령이나 또 압수 수색영장을 검찰을 통해서 받는 거 예, 이런 건 다 절차를 규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 다만 기소 문제는 우리 법 체계가 공소제기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기소 독점주의 법을 우리가 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가해 사실 예,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검찰에 이렇게 공고를 예. 기관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그런 그렇게 명시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기소권을 직접 넣지 검찰의 않고 역할이 또 있습니다. 필요한 사안이긴 한데 상황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위원회가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근데 네. 워낙 시간도 많이 흘러서 공소시효라는 것도 우리 법칙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인권 범죄, 반인륜적인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둘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최근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전남도청 옆에 이 전일 빌딩의 총탄 흔적에 대해서 이 헬기 사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증언도 굉장히 많이 잇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네. 미국 국방정보국 DIA라고 하는데 여기 2급 그렇죠. 비밀 문서도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언들이 있다면 예. 헬기에 관련해서만이라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요 37년간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고 예, 증언과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있었고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고요. 예, 그런 축적된 자료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증언들이 말씀하신 헬기 사격의 경우 그렇고 또 이번에 전투기 폭격 대기했던 것도 그렇고 예, 오늘 또 해병대가 목포로 이동했다는 새로운 또 사실들이 증언들이 그렇더군요. 나오고 있고요. 많은 증언들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 그 당시 신군부가 어떤 형태로 광주를 대했던가 예.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군 기무사의 문건 공개라는 것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항구적인 법적인 기밀로 묶여져 있는 경우는 없고요. 정부 권위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부분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네. 관련해서 5.18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 정치권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태도들이 나올 텐데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선 때 이런 주장들이 했어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조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5.18 단체나
이런 그 유족들께서 좋다, 그것까지 조사하자 예. 이런 결정을 하시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국당의 주장 이런 부분도 수용해서 하기 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바로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가 네. 통합을 위해서 새로 과거사를 이렇게 정리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을 거란 말씀이시고요. 뭐 반대할 명분, 예. 이유가 없을 걸로 봅니다. 네. 관련해서 의원님 발의 법안 외에도 5.18 관련 법안들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여러 차이가 가- 있는지 간략하게 예. 설명을 좀 주시죠.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9년 몇 년 동안 예.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행사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걸 5.18 기념곡으로 하자 하는 법안도 있고요. 또 5.18을 여러 가지 논란을 삼고 왜곡하고 비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도 있고,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의 규명, 진상 규명, 이 특별법안이 만들어져서 예. 정리됐을 때 그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되고 정리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최경환